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에너지 기술 역시 최근 들어 중요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다르게 평가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해외 제조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며 국민 삶의 필수적인 공산품의 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자급률이 1%도 안 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자동차들은 길 찾는데 필수적인 내비게이션은커녕 라디오마저 잡히지 않는 황당한 자동차들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자급률이 95%에 육박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생산 역시 88% 수준의 부품 자급률을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95%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조업체들의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전부 철수한 러시아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향해 제발 철수하지 말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략자산화한 러시아 당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엄포를 놓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지 못한 유럽은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스스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고자 연구 개발을 중단했던 원자력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든 상황입니다. 유럽 의회에선 원자력 기술에 대해 그린 텍소노미 즉 친환경 에너지 인증을 달아주기 시작하며 유럽 연합의 지원금까지 투입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에선 최대 50조짜리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원전을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될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게 원전 건설 계획과 견적을 요청하면서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사우디에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이자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 건설 사례인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와 높은 안정성 그리고 장기 운영에 적합한 내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국까지 나서서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원전 시장 4곳을 한국이 싹쓸이 수주를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자 뜬금없이 미국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천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수주를 협력하겠다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제시해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 선언은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공동선언문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미국에서 한국에게 원전 사업의 하청을 맡도록 하는 협력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공동선언문 발표가 취소되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설계를 맡고 한국은 단순한 시공과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완벽한 본청과 하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력이라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기술 동맹의 의미가 없으며 한국도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신원자력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원자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한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지원해주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기술의 뿌리는 자신들이라며 은근히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던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상황은 처자마다 못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설계대로 시공하는 시공 능력이 부족하며 수많은 원전 건설을 납기일래 끝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인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해 2006년엔 도시바에게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에게 팔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단기간에 누적 손실 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부실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바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부진을 조작하려 손실을 감추고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기업의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명성과 특허 개수 말고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사업을 자신이 키워줬다며 최근에 원자력 기술 동맹 협상에서도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자 한국도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필요 없고 기술 동맹도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자 웨스팅하우스에서 굽히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이기에 한국과 협력을 일궈내야 자신들도 해외 사업 수주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동선언문을 거부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고 한국과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기술 동맹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우수한 공급망과 설계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와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미국의 입장은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1,7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시장을 한미동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은 영국,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마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국에 제안할 만큼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8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산유국인 사우디마저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전 해체 분야는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최다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원전 해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전 세계의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15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을 잡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원전도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추산한 소형 원전의 시장 규모는 700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대형 원전의 치중된 발전이 전기차와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점차 소형 원전으로 발전량이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형 원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반대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잠수함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 강국인 만큼 핵잠수함 기술도 이미 확보했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운용 중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협력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기술 단계를 단기간에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공동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자의 자본 잠식 위기에 놓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처럼 국가기관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지만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원자력 원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만큼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어서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생각한다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긴장을 놓지 말고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다시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겠다며 나선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